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알아보는 명국감상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그 국수전 도전 3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창호 구단의 묘수가 터져서 유명한 한판인데 과연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 이창호 구단이 100인데 초반 진행은 확실히 지금과는 뭔가 좀 많은 차이가 있죠. 지금이라면 뭐 한 칸을 뛸 때 100으로 여기서 벌리기보다는 이곳을 붙이거나 또 날일자를 두거나 3-3에 두거나 이런 진행들이 많을 거고 100이 벌렸을 때도 흙은 3-3에 들어가는 것이 많을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요즘 인공지능 그 이제 느낌으로는 흙이 많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까지의 차이는 0.1집에 불과합니다. 포석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포석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사람 포석 쓰셔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편하게 사용하셔도 될 듯 합니다. 실전은 뭐 크게 둘 다 문제 없는 갈림이고요. 자, 여기서 시워 간수가 상당히 이색적인데 역시 인공지능의 평가는 박하기는 합니다. 박하기는 한데 별 손해 아닙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이바둑의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스포를 하자면 이바둑은 제가 지금부터 찍는 그 마지막 수까지 제가 전부 다 이제 찍어보진 않았거든요. 누군가 3집 이상 앞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두 기사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3집 이상 앞서는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심지어는 이창호 구단의 좌변 묘수가 터지는 것도 조은영 구단이 크게 손해를 본 장면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비슷비슷했고,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초반이 약하다라거나, 조은영 구단이 끝내기가 약하다라거나, 그것도 사실은 이 판을 통해서는 발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창호 구단이 초반에 밀리지 않았고 조은영 구단도 후반에 밀리지 않았어요. 자, 붙일 때 뻗어갔는데 이제 책에 보면은 이걸 이제 젖히고 끊는 진행은 이렇게 치고 밀었을 때 지금 이제 치고 민 흑돌로 인해 백의 좌변이 너무 크게 지워지게 되니까 백의 불만이다라는 해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놓아보았더니 상당히 흑이 이상합니다. 역시 저는 이런 행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 이제 아무래도 다케미야 구단, 리나이펑 구단, 삼연성 전성시대였기 때문에 세력에 대한 가치 평가가 지나치게 높게 되어 있는 것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을 이제 워낙 그 두 기사, 특히 다케미야 구단이 공격을 잘하기 때문에 타겟을 좀 아무래도 인공지능하고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웬만한 형태에서는 잘 안 죽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다, 위험하다라는 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전은 여기서 이제 뻗어간 것은 일단 젖혀가는 것이 훨씬 좋았고요. 자, 여기서 뻗었을 때 백이 날일자를 한 것, 흑이 날일자로 들여다본 것 굉장히 둘 다 날카로운 수입니다. 특히 흑이 날일자로 들여다본 수가 좋아서 일단 흑이 조금 우세한 상황인데요. 자, 이게 이제 날일자로 들여다본 수가 무슨 수인지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단수를 치고 이렇게 뛰어서 도망가는 것은 하책입니다. 상변 흙에 어떤 뭔가 펀치를 날릴 수도 없고 흙이 이곳을 붙여갔을 때 흙이 이렇게 찝어서 받아야 하는데요. 흙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젖혀서 돌파해서 이렇게 뚫는 수를 볼 수도 있고 젖히고 이어서 조이는 수를 볼 수도 있고 이곳을 붙이고 호구 쳐서 귀를 파내는 수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흙이 입맛에 맞게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날일자로 간 것은 이 지금 들여다보는 것을 아끼고 있는 건데요. 흙이 맞게 되면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막아가면은 백의 형태가 아주 멋지고요. 흙은 이 돌파당하는 약점 때문에 집도 많이 당했고 이곳에 A가 반선수가 되기 때문에 흙이 상당히 당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들여다본 수는 정말 조은영 구단 다운 멋진 반발이었는데 조은영 구단이 바둑에서 반발을 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아니 이 어깨 짚은 수를 통째로 잡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백이 이으면 이렇게 굿자를 둬서 통째로 잡아버리겠다는 뜻이고요. 자, 실전입니다. 기세의 반발이고요.
그 사이에 백은 이 중앙을 돌파를 하고 있고 흑은 좌변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좌변을 돌파를 하고 있고 밀고 젖혔을 때 지금 뭔가 귀를 살리자니 귀를 살리는 형태도 좋지 않고 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이 좌변과 하변의 구도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은 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끊고 맞고 돌리고 단수치고 호구를 칩니다. 자, 이 형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기보를 놔본 거니까 이때는 누가 좋았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때는 해설을 한 거를 그대로 믿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봤을 때는 일감으로 흙이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세력을 점점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실제로도 이 형태는 흙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해설은 역시 백이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타개가 좀 많이 실력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겠죠. 사람과 인공지능이 타개 실력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력을 높게 평가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붙여갔는데 이게 실착이었습니다. 한 집 반 정도 손해를 봤는데 이 수는 이렇게 붙여서 타개를 할 자리라고 합니다. 아, 이게 진짜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이제 이 5점을 다 살리겠다. 혹은 최대한 작게 버리겠다라는 뜻인데 일감이 뭡니까? 제 10감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제 10감에도 떠오르지 않고 신진서 구단한테 한 1시간 정도 준다면 볼 수 있을까요? 백이 젖히면 이쪽으로 젖혀갑니다. 칠 때 있고요. 이거는 실점보다 훨씬 흑이 5점을 작게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잘 된 모습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뻗으면 이걸 밀고 젖힙니다. 지금 이제 끊는 걸 이용해서 타개를 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이후의 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찍어보다가 포기를 했는데 일단 실전에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수였고 이 붙이고 끊는 수는 이 돌을 작게 죽이겠다는 인간이 둘 수 있는 최선의 수입니다. 결과는 흙이 조금 밀렸습니다만 원래 앞서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차이는 0점 몇 집 백이 우세합니다. 자, 눌러갔고요. 붙이고 끼워갑니다. 자, 이곳의 진행도 일단 제가 그 일감으로 봤을 때는 백이 상당히 시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흙도 둘만하다고 합니다. 흙도 둘만하다고 하고요. 인공지능은 여기 눌러간 수로 지금 이곳에 뻗는 수가 선수가 듣고 있기 때문에 이쪽 원저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원저리를 이야기하는 거는 차후에 A나 B를 노리겠다라는 뜻인데요. 역시 사람은 두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법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두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법이 되겠고요. 기세의 진행입니다. 자, 여기서 잡은 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알려져 있고, 이게 이제 이창호 구단이 당시 15살이기 때문에 해설이 이대로 찍힌다라고 한다는 거는 복귀할 때 이창호 구단이 거의 자기 의견을 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15살이고 아직 선생님한테 배운다라는 느낌이 강했던 무렵이기 때문에 조은영 구단이 이야기하는 것, 혹은 옆에 서봉수 구단이 이야기를 하는 것, 혹은 무슨 선배 기사가 이야기하는 것, 이것에 그대로 수긍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정 마음속으로 수긍을 했는가 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잡는 수는 제가 이제 책을 다시 봤는데요. 프로가 돼서 너무 당연한 수로 보입니다. 뻗으면 공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해설에는 이곳을 좌변을 지켜서 이 흑 한 점이 움직이더라도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역시 뻗으면 도저히 공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해볼까요? 백이 꽤 두텁지만 이 두 점이 약하기 때문에 공격이 안 되는데 백이 뛰더라도 밀고 밀고 밀어갑니다. 지금 백은 약점이 많아서 젖히지도 못하고 이 정도 밀게 되면 갖다 붙이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백이 손을 뺐다가는 막 붙이고 굉장히 강하게 꾸역꾸역 막아서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는 수가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여기서 이곳을 어딘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두 칸을 띄면 이곳에 젖히는 수도 있고 붙이는 수도 있고 젖히는 수도 있고 여기 붙이는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찍어 보았습니다만 타개가 문제없이 됐고요. 흙이 서너 집 이상의 우세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단번에 바둑 망가뜨리는 거죠. 자, 실전은 이곳을 잡고 여기를 흙이 깨는 흐름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바둑이 극미합니다. 여전히 바둑이 극미하고요. 자, 여기서 이창호 구단 여길 들어가고 여길 들어간 수가 제가 기보를 보면서 감탄한 수법입니다. 프로가 돼서 보니까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15살입니다만 1인자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수입니다. 자, 지금 백이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흙이 벌렸을 때 뛰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너무 나약합니다. 흙이 이렇게 두 칸으로 지키게 된다면 더 이상 추격의 여지가 남지 않게 되고요. 백은 두텁기 때문에 나오기보다는 시비를 걸어서 최대한 실리를 챙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좋은 수였고 그래서 인공지능도 추천하는 수는 이곳에 와서 자, 여기로 오면 지금 봉쇄가 되기 때문에 이쪽 오는 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백이 살더라도 물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옆에 한 점이 다시 닫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백이 뛰어나올 때 자, 여기서 다음 한 수 아까 보신 대로라면 흙은 웅크려야 되겠죠. 두 칸입니다. 이렇게 두면 흙이 좀 더 우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전은 역전이 됩니다. 좋은 수였고요. 그리고 밑으로 빠져나간 수도 좋은 수입니다. 지금 보통은 두지 않는 수입니다만 날일자를 두고 들여다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당연히 이렇게 둘 자리입니다. 지금은 아무튼 흑이 약간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백도 찔러간 것이 실수여서 형세는 계속 극미한 상황이 되겠고요. 이 찌르는 수는 보류를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백의 타개가 조금 느슨했습니다. 역시 지금 타개를 할 때 사람은 조금 보수적으로 하고 인공지능은 정말 치열하게 하거든요. 한 집이라도 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이 부분이 사람과 인공지능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는 입구자를 하고 뻗으면 요렇게까지 가라고 합니다. 중앙으로 나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중앙으로 나오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하고 이렇게 뒀으면 흙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흙이 상당히 괴로웠는데 실전은 조금 느슨했습니다. 백이 느렸고요. 그 사이에 하변 흙집이 굳어진 게 컸습니다. 다시 역전. 자, 그래도 바둑은 미세한 상황인데 여기서 흙이 따는 게 일단 이 바둑을 한 집 정도, 한 집 조금 넘게 우세했는데 뒤집힌 원인이 됩니다. 딴수로는 이곳을 치받고 귀 어딘가를 뻗거나 뭐 해서 지켜두라고 합니다. 실전은 이곳을 땄다가 이창호 구단에 너무 유명한 묘수가 터졌죠. 이 붙이는 수는 무슨 뜻이냐면은 흙의 응수에 따라서 이제 이 귀나 변을 끊어 먹겠다는 뜻인데요. 이곳을 나가게 되면 백은 뻗고 이을 때 막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붙이고 끊어서 이게 몽땅 잡힙니다. 흙이 단수를 치더라도 끊어서요. 그렇다고 흙이 이렇게 뒤로 받는 것은 단수를 쳤을 때 있자니 여기서 백이 이거 뻗는 수가 선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곳에 뻗는 수가 아닙니까? 이곳을 흙이 이곳을 하나 해둬야 하니까 여기서 백이 이곳을 젖히고 이거 지금 수를 내기도 어렵네요. 나가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끊겠다는 뜻이네요. 잡을 때 이렇게 끊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끊겠다는 뜻이고 일단 흙의 응수 자체를 물어보면서 이쪽 중앙과 하변 흑돌의 사활을 동시에 노리겠다라는 뜻인데요. 인공지능은 이제 이렇게 막고 딴 다음에 뒤를 보강을 하라고 하는데 실전도 이렇게 이었다가 붙이고 뻗어서 이렇게 찔려서 이 넉점이 잡혔거든요. 해설은 사실은 이 넉점이 잡혀서 역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뚜렷이 기억을 하는데 기보를 놔보면서 이게 왜 백이 한 건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실제로도 인공지능은 아주 극미하게 백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매우 미세합니다. 한 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요.
백이 넉 점을 잡았습니다만 흑은 그 사이에 이 두 점이 살아가는 게 생겼고 선수를 뽑았고요. 두 점이 살아가면 상변에 놓고 따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역시 크게 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조은영 구단이 그렇게 이상한 수를 두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실전은 이 이후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누가 한 집 정도 손해보고 다시 누가 한 집 정도 손해보고 하면서 제가 맨 마지막 수인 이 수를 찍을 때는 현재 흑이 반집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6집반 기준으로요. 6집반 기준으로 흑이 반집 유리한 상황이니까 이바둑은 덤이 5집반 시절이거든요. 이바둑의 결과가 100 반집승이었다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이 이후에 조은영 구단이 지금 끝내기가 되게 복잡해요. 끝내기가 되게 복잡한데 끝내기에서 당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국을 보면서 놀랐던 거는 일단 이창호 구단이 의외로 초반에 밀리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창호 구단이. 그리고 조은영 구단도 의외로 끝내기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바둑을 계속 놓아보면서 집 차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흑이 반집을 불리한 바둑을 반집을 진 거거든요. 사실 이 상황에서 끝내기 실력 차이가 좀 난다면 이게 지금 한두 집 정도는 충분히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같은 프로들끼리라도. 끝내기가 무지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가일수 관계, 중앙 쪽 어떻게 삭감하느냐, 그리고 이쪽에 뭔가 엷음, 이런 것 등을 이제 잘 조합을 해서 둬야 되는데 이 두 기사가 이후에 거의 실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초반에 나빴는데 조은영 구단이 끝내기에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선배였던 조은영 구단의 권위가 들어간 복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바둑만 놓고 본다면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게 다른 선배 기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선배 기사들은 누구나 자기가 좋은 바둑 쳤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복귀할 때. 조은영 구단도 아마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고요. 특히 이창호 구단이 두텁게 두면서 후반을 쫓아가는 바둑이기 때문에 후반에 이창호 구단이 두터움으로 쫓아가는 거를 끝내기를 잘해서 쫓아갔다라고 오해를 많이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두 사제의 대결, 누가 초반이 약하고 누가 후반이 약하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